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통령이 해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여러 의혹들이 과연 해명이 됐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총평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담화, 기자회견, 총평. 왜 했냐? 그럴 거면 왜 했어? 진짜 왜?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 AI랑 하지 왜 국민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분노감을 더 높여놨냐. 네. 국민의힘 폭망했다. 지지율 더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총평. 그리고 지금 장 소장님 말씀에 답이 있네요. 네. 제가 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일단 말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받아주는 로봇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 혼란이 좀 덜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을 텐데 아 웃기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수준이야? 이런 반응이 있고 네. 화가 난다. 예를 들어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찍었는데 지금 저런 수준이야? 화가 난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보였는데 너무 슬프다.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은 멀리 보고 그냥 하나의 관조의 대상으로 보면은 뭐 와 웃기다 뭐 화난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대통령이 운영하는 국정의 참가자거든요. 그래서 슬프다. 눈물이 난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방송에 김웅 의원이랑 같이 하는데 김웅 의원이 말하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 김웅 의원이 기억만 되살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분도 똑같아. 기억력이 한 게. 기억 안 난대잖아. 윤석열 대통령 똑같다니까요. 네. 제 말을 다음 주에 와서 꼭 전해주세요. 그런 게 좀 있네. 당신과 윤석열은 똑같다고 장모 소장이 얘기를 했다. 왜 아킬레스건이가지고 그분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일단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거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소봉대, 악마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통 방어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획기적이고 국민이 놀랄 만한 조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인식은 안 바뀐 거예요. 네. 억울하다. 우리 건희가 뭘 잘못했냐. 박성태 실장 같은 사람이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악마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욕먹는 거다. 김건희 잘못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나올 것이냐?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사과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뭐 그냥 뭐 뭉뚱그려서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사과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기는 뭐 저 그렇고 뭐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그랬죠.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사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지도 않았다. 왜 사과하냐? 그냥 참모들이 어제 회의하니까 그것 앞에 사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했다. 그거를 여사가 그냥 사과하라고 그러죠. 여사가. 등 두드려주면서 자바자찬하지 말고 오늘은 사과해 좀 제대로.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 모두 발언하면서 인사 딱 여사가 시켜서 한 거죠. 네. 그것도 웃긴 여보 거예요. 사과 어떻게 할까? 그럼 저기 내 단추 풀렀는데 잠그고 일어나서 할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그냥 일어나서 해라고. 일어나서 그러죠. 네. 처음에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거겠네.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부터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이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협소하다. 네. 외국을 수 있는 데다가 보는 시각이 객관적이지 않고 좁아요. 이것만 딱 보고 이게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솔했고 소탈했다. 저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진솔했는데 네. 그게 더 문제예요.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 한 거에 비유한 거에 제철을 악마 멋대로 할래. 뭐죠? 내 멋대로 할래. 내 이렇게 멋대로 나왔었는데 할래. 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금쪽이 느낌이 나요. 대통령이 금쪽이에요? 초등학교 한 4학년 금쪽이.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세계만 믿는 그리고 우격다짐 밀고 나가요. 우기기. 그냥 아니야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은영 박사 불러와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뻔한 사실들.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의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네. 22년 5월 9일 녹음이 나왔잖아요. 네.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아니 본인 얘기가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 성질 나쁜 금쪽이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약간 유아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있는 현실도 부정하고 자기가 보는 협소한 세계만 아주 옳다고 믿는. 그럼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했다면 뭘 했다면 음성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국민들 바보라도 무슨 음성이 나오는데 아니면 내가 김민교 씨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본인 음성이 나오는데 나는 한 기억이 없어. 그래서 정 내가 했다면 그거는 공관이 최고에서 다 결정하는 건데 원론적인 얘기로 내가 그냥 얘기한 거다. 그때 그 음성이 뭐라고 했냐면 공관에서 보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어. 경서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근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자기 의견은 약간만 첨부하는 네. 공천 과정에 약간만 첨부해서 패스하는 과정이라고 오늘 쭉 항변을 했는데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또는 당에서 말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네. 이거는 흐름을 꺾은 거죠. 그렇죠. 저항까지 감수하면서 본인이 그럼요. 관철해냈다라는 뜻이죠. 그거를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표정 보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한 짓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위험해요.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공감이 갔던 부분은 뭐냐면 국어사전을 다시 편찬해야 된다라는 네. 거. 국정농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 달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에서 국어사전을 다시 편찬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조 장관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께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치. 저렇게 해박한 교육에 저렇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셔.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국어사전 다시 편찬해야 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약간 이거 변경을 해야 된다. 교육부가 아마 예산을 아주 대규모로 들 겁니다. 이번에. 사전 변경을 하도록.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랑. 앞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국립국어원은 절대 여기에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꿋꿋이 해라. 하지 말라고? 아니 꿋꿋이 그냥 이거 다시 해야 가정대나. 되나? 이렇게 국립국어원이 긴장할 수 있거든요. 국정농단 이거 고쳐야 되나? 고쳐야 되나? 이렇게. 국정농단 하시 어떻게 고치지 이게 맞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안으로 말씀을 하신 게 대외 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된다는 판단을 저나 이제 참모들이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도 중단해 왔고 이 중단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오늘 이제 회견 끝나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것도 대표적인 건데 네. 여사의 문제나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전혀 몰라요. 어.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해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제 인식을 못 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여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당신 참모들에게 좀 그러지 말고 좀 부드럽게 말해. 그냥 요거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게 국정농단이냐 뭐 이렇게 그렇죠. 했죠. 물론 그건 전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사가 명태균 씨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사모님이 6월 22년 6월 15일 녹음에 나온 겁니다. 명태균 씨가 얘기했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그 앞단에 있는 5월 9일에는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네. 6월 15일 날 아니 내가 여사가 대통령한테 오빠 명태균 씨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뭐 자꾸 장관 안 두고 앉혀라 뭐 앉혀라 하니까 본인도 화냈겠지. 그래서 전화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장관 얘기는 그 장관의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죠. 현재는. 그런 의혹까지 나온 마당이에요. 네. 그리고 저 누구냐 최재형 목사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남북 관계도 이제 제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최재형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금융이나 또는 금통위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특검으로 정확히 밝혀져야 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여사가 마포대에 가서 지시하는 거 딱 보면 실제로 여사가 국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말 좀 부드럽게 해.
또는 지인들에게 온 거 답장 줘. 이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현실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 2021년에 정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날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골아 떨어져 있는데 3,000개의 문자 메시지에 다 김건희 여사가 답하고 있더라. 이게 과연 얘기를 해도 되는, 이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 내용일까라는 내용이 싶을 정도로 되게 충격적이었고, 말투도 그래서 내가 미쳤냐,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것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도 되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약간 이런 대목이었거든요. 이거는 논란이 될까요? 어떻게 이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 네. 추경호, 나경원, 홍준표 그리고 윤핵관들은 진솔, 이게 진솔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셨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저런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하게 진솔하게 터놓고 다 얘기하신 대통령의 저 결단에 대해서 네.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명분과 해명을 주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내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많은 실수의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워 담고 해명하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네. 깊이 제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깝지만 네. 좀 매생이 굴 이거를 좀 제가 그렇게 힘내시라고? 10개를 구매해가지고 네. 제가 대통령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애들이 할 때마다 그냥 머리가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 와 유경수 여사를 비교하면 어떡해요? 막 그럼 소록도로 가야 되나? 그럼 김건희 여사 소록도로 가서 봉사해? 우와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소록도 가면 안 돼요. 소록도는 무슨 죄야? 또 그렇게 또 얘기가 되네. 그리고 보니까 역시 장 소장님이 예리한 논평과 PPL이 절묘하게 그러니까. 배합돼 있어요. 훌륭하신 아주 탁월한 진짜.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이 굴국밥 매생이밥 먹고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굴만 이렇게 건져서 이게 던지고 싶어요. 도대체 아니 뭐야 이게 진짜. 저는 뭐 사실 저것도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얘기하신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김건희 여사한테 의지하고 있구나.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진중하게 듣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행동을 고마워하고 있구나. 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소문만으로 들었던 거를 또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네. 김건희 여사 밤에 잠을 안 잔다. 그런 얘기 또 들었는데 네. 대통령이 확인해 줬잖아. 새벽 5시, 6시 안 자고 엎드려서 휴대폰을 보면서 답을 하고 있었다. 와, 주무세요 좀 제발. 저는 대통령과 여사의 표현 중에 아주 일부 지극히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지난번엔 여사가 맨 처음에 오빠라고 하면서 했던 거 무식하면 원래 그래.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네. 이런 게 이제 통찰력을 보여주는 문장들인데 그 다음에도 나온 적 있죠. 명태균 씨의 말로 네.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어. 요것도 통찰력이 네. 있는 문장이죠. 근데 오늘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썼어요. 여사 대통령 미친 거 아니야? 네. 요것만 주의 깊게 들은 네. 요것만 진솔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솔한 표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사가 3,000통의 문자에 일일이 답장을 보냈다. 물론 대통령의 어떤 인간관계, 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여사의 모습을 봐서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실제 대통령직을 대행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사가 폰만 들어서 그냥 인사말만 했을까요? 다른 것도 그날은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날에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시하고 평가하고 정책을 바꾸고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공천 개입에서도 여사가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창원, 김해갑 거기 단수 공천하면 저야 좋죠. 네. 여사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여사가 그걸 왜 저한테 부탁합니까? 명태균 씨에서 물어봐야지. 저야 좋죠. 그러면 그 공관위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네. 여사가 실질적인 뒤에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했었고 명태균 씨에도 이 녹취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사가 마음에 들어야지. 김영선 우선 의원한테 호통치면서 응? 김건희 여사가 권력인데 왜 지금 다른 소리에 말을 안 들어 지시를 안 따라. 여사의 지시를 왜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사가 실제로는 대통령직을 대행했다는 여러 아주 짙은 정황들이 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이 그 한 면을 보여줬다. 네. 나 대신 문자를
보냈다. 아니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도 자기 남편이나 부인 문자를 대신 답하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데 그걸 그렇죠. 정치 전선에 뛰어든 사람의 부인이 그걸 했다라는 게 좀 이해 안 가는 대목이긴 근데 했습니다. 송채 반장님 네. 이번 한 번만 이랬겠냐고. 과거부터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게 대통령 부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유추해 보면 검찰총장이 됐어. 대통령은 자. 근데 여사는 안 자고 검찰총장 축하드립니다. 취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보냈겠지. 중앙지검장 됐을 때도 그랬을 거고. 네. 그럼 대통령 돼서도 했을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했잖아.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패턴이야. 당선 전이고. 패턴이야 패턴. 네. 다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맨날 대통령 핸드폰 갖고 놀다가 또 논 게 아니라 딴짓 하다가 네. 네?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이제 안 해야지 그러진 이랬겠어요. 않았을 그건 것이다. 아니지. 네. 그 정도로 했을 거예요. 분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멘트가 나오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식하고 방구 끼고 배 뿔뚝 나오고 김건희 여사는 미쳤냐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서로에게 품격 없이 서로를 대하는 대통령 그런 부부가 모습들. 쓸 언어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사석에서라도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셨으니 솔직 담백 이걸 또 여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정말.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코미디인 게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과를 했어요. 네. 처음에 모두 발언 인사말을 하면서 90도로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 다음 질문. 근데 사과는 어디에서 해야 사과한 겁니까? 임기 반환점 정도 되면 감사와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맨 끝에 또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장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여기서도 표현이 나옵니다. 딱 대통령이 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짚어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왜 딱 짚어서 얘기한 데가 없어요? 심지어 보수 언론으로 일컬어지는 조중동에서도 매일같이 대통령 이거 잘못했다. 여사 이게 의혹이다라고 하는데 딱딱 짚어주는데. 딱 짚어줬죠.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딱 짚어줬더니 아니야. 그냥 난 얘기한 거야. 여사 관련 녹음들도 있는데 무시. 짚어주면 멱살 잡고 말 않고 있으면 딱 짚어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우격 따지면 금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전략적인 스탠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다. 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철통 방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정치 선동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나라 뭐 미국 사례를 쭉 끌어와서 설명을 길게 하면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 실제로 헌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7월 달에 한겨레 신문이 이걸 잘 보도했습니다. 찾아서 잘 보도를 했는데 뭐냐면 2018년에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네. 특검 해설법이라는 특검법 해설이라는 책을 네. 출판을 해요. 네. 꽤 두꺼운 책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분석한 게 나옵니다. 그 특검은 박영수 특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특검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윤석열 수사팀장이 모든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특검은 대통령 주변 또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본인 또는 주변 일에 대해서는 네. 검사가 수사하게 되면 검사도 사람인지라 자기 상관들이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그 제3의 기관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네. 특검법 해설에 나와요. 네. 그리고 특검이 필요한 것도 검사들이 보통 검찰에서 그런 걸 하게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 장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검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명권도 대통령이 아닌 제3의 기관, 네.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018년 실질적으로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도했던 네. 특검에서 펴낸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외국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검사에 대한 부정하는 임명권은 거네요.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상권분립에 위배된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한 2016년에 특검을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8년 정도 지났으니까 까먹을 수 있겠다 대통령 기억력상은. 네. 어쨌든 본인이 활동했던 석 달 정도 특검을 까먹으면, 부정하는 네. 발언이었습니다. 이 특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 부정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부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 검사가 뜬 거는 특검에서 정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국민검사로 거듭났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럼 얘기했어야지. 미안합니다. 이건 상권 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특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검 팀장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뭐냐? 김건희 여사 수사하기만 해봐라. 이거 수사하자고만 해봐. 내 가만 안 있을 거야. 김건희 여사 뭐 수사하려고? 말도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사인을 준 것이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마. 그냥 이거죠. 그냥. 그리고 할 생각도 하지 마.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도 뭐 수사를 2년 넘게 했는데 탈탈 털어서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기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자, 그 전에 디올백 건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불기소로 가자. 아니 법 앞에 법의 성역도 특혜도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칙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고 검찰총장이 그랬어요.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달라라고 했는데 박성재 법무장을 안 줬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미진하잖아요.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미진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무혐의다. 뭐가 문제냐? 네.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초등학교 5학년 금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중학교 2학년만 되더라도 이건 내가 전에 했던 주장과 상반되는데 그럼 어떻게 논리를 만들지? 이걸 고민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아까 4학년이라고 하셨어요. 4학년입니까? 5학년으로 하시죠. 죄송합니다. 4학년보다는 5학년이 좀 나은 것 한 같아요. 학년 올려주시는 걸로. 그 정도는 해주죠. 네. 자,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아까 뭐 한 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자, 모략이다. 그리고 공천 관련된 얘기는 한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은 경선 이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분명히 참모진한테 전화 받아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참모진에서 뭐 그렇게 그냥 전달한 것 같다. 약간 참모진 탓을 하는 이런 해명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고 네. 또한 모든 책임을 또 참모들한테 돌려버렸잖아요. 아니 그런 뜻으로 해명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 이제 이렇게 혼내는 거잖아요. 네. 비겁해 보여요. 대통령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맨날 바이든이 준 선물 명패 네. 갖다 놓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명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근데 왜 이런 해명을 했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네. 양심에는 좀 찔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나 곤란해. 더 이상 묻지 마. 근데 이거 같아요. 그래서 해명 자체가 오늘 네. 되게 그냥 중구난방 횡설수설 그냥 자기 바보로 만들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냥 바보 만들고 그냥 아니 끝내겠다? 왜냐면은 문장이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가면 다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더라고요. 안 좀. 맞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내가 공천 주라고 한 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했다면 이거 뭐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말이야 내가 당선인으로서 공천 주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 간도 네. 크지 진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천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외압이 아니다. 의견이다. 그게 아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무 개입 가지고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위배됐다는데 거기서 소극적인 의견 개진은 괜찮은데 당시에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적극적 활동 때문에 이건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의견 개진 정도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보면 공관위에서 보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이 하라 했어. 이게 어떻게 의견 개진입니까? 네. 본인이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지. 네. 지지를 한 거고. 그럼요.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네. 얘기하는 거는 의견 개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지시예요, 지시. 네. 그리고 아니 어떤 강큰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 좀 뭐
이게 좀 김영선 좀 줘봐. 한번 좀 생각해봐. 그러면은 싫은데요? 안 되는데요? 저희가 공관위에서 공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공천을 하는 건데 왜 당선인께서 왜 뭐라고 하세요? 이거 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그래서 감옥 보내셨잖아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겠다. 그죠. 잘할 것 본인은 의견 개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네. 그냥 뭐 그렇게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닌 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장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 총선 비례대표 때 네. 살짝 먼저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은 친윤 공천이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열이 받아서 비례대표는 절대 내가 용산의 입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공천만은. 비례대표 공천 그래서 대통령의 절친인 광주 술친구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23번인가 이렇게 받잖아요. 그랬죠. 22번, 23번 받아가지고 당선권에서 멀어졌거든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로. 대통령이 화내가서 네. 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비례대표도 빠져. 민생특보로 임명시켰어요. 네. 그분 지금 아주 연봉 3억짜리 감사에 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이 의견 개진이라면 후순위 비례대표에 갔다고 해서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너 그만두고 민생특보에. 이런 일은 제가 10대 이후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의견 개진했다면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서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에서 그냥 빼서 너 이거나 해라. 화낸 거잖아요. 그때 네. 그거 완전히 누가 봐도 화낸 건데 의견 개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선 때 본인이 여러 주변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자기는 예. 인재영입위원회에 그냥 이렇게 보냈다, 패스했다. 이것도 사실은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내면 네. 그 사람을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 사람을 과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대통령, 거기 추천인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딱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 네. 이거 어떻게 해. 이 사람 제 1순위지. 그 의견 개정이 아니라니까요.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전직 많은 대통령들이 본인 직접 안 하고 네. 정무수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 나누면서 한 거지 직접적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 정확한 워딩이 뭡니까? 공관위에서 보고 왔길래, 공관위에서 왔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관위에서 직접. 김영선 전 의원은 그렇고 또 네. 그다음에 총선 때는 또 자기가 명단을 뭐 넘겨주기도 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 조작 논란 관련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자, 자기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고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우리 국민 세금 쓰면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조작 관련된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작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애초부터. 네. 네. 애초부터 5학년 금쪽이기 때문에. 4학년. 네, 4학년, 아까 5학년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학년으로. 네. 네. 그래서 금쪽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주판을 튕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판을 휘두르는 스타일이지. 네. 그래서 뭐 이걸 좀 잘 나오게 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야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통령이 워낙 신뢰가 없어서 제가 그 말도 못 믿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도 조작을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 얘기로는 보고서를 계속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주니까 뭐 와서 좀 봤다.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래서 본인이 자체는 요구를 요청했을 수 있다. 그렇죠. 조작을 요청하잖아. 처음에는 명태균 씨가 보고를 했겠지만 나름 뭐 내가 잘 나오는 숫자도 많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인지상정이 내가 잘 나오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인지상정상 보고 줘야죠.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물어보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논란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작할 거는 뭐 요청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 네. 여론조사가 조작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고 그냥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지금 달라고 그러네. 막 그런 녹취 음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랑 대질신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내일 명태균 씨 출두하잖아요. 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두지만 이 부분은 정말
바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검사가 시켜가지고 전화 대질 신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요청하셨잖아요. 야, 내가 언제 요청했어? 막 이거 둘이 막 싸우게 한번 그거 보고 싶어요. 아니 사실관계 밝혀야지.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대통령 내외에겐 미안하다. 네. 자기가 이제 경솔한 언행으로 여튼 뭐 부담을 줬다. 미안하다. 이런 건 있기 때문에 대지신문해도 꼭 명태균 씨가 막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청하셨잖아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윽박지르면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라고 해버리면 이제 명태균 그때는 잠시만요. 그러면서 그때는 명태균 씨 얘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인적 쇄신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건 즉각적인 인적 쇄신,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편, 뭐 개각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 근데 빨리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인적 쇄신 그러면 즉각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받았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담화 하루 전에 복귀했다. 이거는 뭐 그러면 인적 쇄신 김건희 라인 뭐 이분이 이제 김건희 라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불리는 분인데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겠다라는 시그널 아니야? 이렇게 좀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하자면 네. 대통령 비서실장 몇몇 수석들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인사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서실장. 네, 수석.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네. 김건희 여사 라인 7인방은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면과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매생이,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뚝딱 나오는 해물 듬뿍 해물파전, 해물이 듬뿍 들어간 즉석 보양죽도 준비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맛과 재료의 퀄리티를 자부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몇몇 수석들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인사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서실장. 네, 수석.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네. 김건희 여사 라인 7인방은 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제정신이면 음주운전한 사람을 다시 2개월 정직 후에 복귀시킨다? 그것도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에 하긴 한다? 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네. 이건 복귀하더라도 야 너 좀 나중에 복귀하자. 좀 조용해지면 너 좀 외국 더 나갔다 있어.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냐고요. 백이 센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네. 비서실장들이 모여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비서실장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어요. 그냥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에요, 그냥. 네. 대통령이 저렇게 보호했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감히 드러낼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김건희 라인은 아니다. 안 건드린다. 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생각하는 게 너무 협소하다. 네. 객관적 상황 판단, 정세 판단, 인식을 못한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아니, 거기에 자꾸 이제 초등학교 5학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좀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해요? 아니, 초등학교로 특정 지침을 그냥 5학년, 4학년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 수준이다. 네. 그런 수준이다라고 여기 편집점 잡고 다시 라이브구나. 예.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공사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주면서 명태균 씨 말하면 자기 선물이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하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나라의 집 중에 가장 중요한 집인 대통령의 관절을 여사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가 주도해서 하고 네. 그리고 그 업체가 다시 쭉 하청을 줬는데 거기도 인적으로 쭉 하는데 18개 업체 중에 15개가
무자격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면도 없어요. 네. 뭐 어디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어. 도면이 없어서. 제가 듣기로 좀 추웠대요. 완공을 했는데 네. 보일러가 안 나왔는지 뭐였는지 외풍이 나왔는지 추웠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부산 엑스포 마지막 PT도 여사 아는 업체가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예회 정도에서 출품한, 이건 또 학예회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영상이 부산 엑스포 마지막 그 PT에 네.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아마 인맥을 했을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사가 그런 인적 쇄신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검찰에 같이 있던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반감은 없었어요. 근데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본인이 검사일 때, 그러니까 부장은 아니고 그 밑에 검사일 때 어디를 갔다 왔는데 본인과 같이 일하던 수사관 2명이 문제가 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았든지 징계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장인지 아니면 그 위에 차장검사인지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윤석열 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나가서 따졌다는 거죠. 그 네. 위에 징계를 하려고 했던 상관에게 아니 이 사람들, 아니 먼저 그 사람들 2명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아까 이런 걸로 뭐 감찰 받는다며 그거 맞아? 했더니 이분들이 아니요, 저 아닌데요. 그렇게 하죠. 일단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당황해서 네. 윽박 지르면서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치 맞지?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서 막 엄청나게 난리를 쳤대요. 왜 내 아이들 나랑 같이 건드리냐. 일하는 동료들을 건드리냐?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얘네 이래서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가 유야무야 됐는데 네. 나중에 그게 맞았대요. 어.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그 사례를 얘기해 주면서 그분은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아, 그 한동훈 대표가 가서 8명 이렇게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잖아 이거랑 이 대목이랑 똑같이 이제 되는 똑같죠.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내 식구다. 내가 내 사람 지킨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의 자격보다는 골목대장 정도의 자격이 맞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담화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 처참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여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얘기하셨다시피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친한계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침묵도 메시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요구했던 거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시장이냐고 물어보면 네. 뭐 방송에서는 부적합하지만 뭐 길고 막 길다란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교본에 붙이는 거. 네. 그거 있죠. 아, 잘 붙으라고 붙이는 거? 네.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그러면 역같죠. 아. 본인 말은 안 통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큰 뜻을 품고 있다면 옳은 길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을 가자니 이거 보수 지지층들이 날 싫어해서 내가 유승민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계속 권력 주변에 잠재적인 대권주처럼 분리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짙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 안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 안 내놨네. 역시 내 고향인 자식들 너무해. 이럴 겁니까? 대선을 꿈꾸는 양반이? 네. 납득할 못한 결과를 내놨으면 납득하게끔 만들어가야 되죠.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못하면 저는 이 얘기를 뭐 무수히 했는데 대선 주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주판화를 왜 튕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검은 이제 하루 정도는 제가 고민하는 시간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냥 메시지를 좀 더 정제해서 내야 되니까. 근데 특검 받는다. 어쩔 수가 없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사고, 인식 모든 게 국민적 눈높이가 너무 안 맞고 특히 그건 차치하더라도 능력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법적인 공정성에 맞지 않는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 한동훈 대표의 침묵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큰 결단을 앞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방금 전에 조경태 의원이 네. 지금 한동훈 대표를 돕고 있잖아요. 그쪽 편에 서서. 네. MBC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당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발언했나요? 발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앵커가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묻겠다. 당에서 발의할 수 있다는 게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이제 생각과 판단, 지시 없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군부를 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독소조항 제거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 때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딱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보시는군요. 보고. 네. 안 그러면은 박성태 실장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는 네.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두고 보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리고 당내 의원들도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야, 대통령 생각 안 바뀌겠다.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막으려고 하는구나. 네. 자칫 잘못해가지고 2027년 대선 때 26년 지방선거 전에 빵 새로운 것들이 터트려지면 우리 선거 못 치른다. 완전 폭망이다.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다. 대통령 생각 안 바뀌니까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특검 통과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살 길이니까. 저도 장소연님 말씀에 동감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집권 4년 차 때 일어날 일들이 반환점을 돌기 전에 무수하게 일어났고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 임기 4.5년 정도 됐을 때 분위기 네. 요거를 확정짓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을 걱정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지난번에 탄핵 트라우마 그래서 뭐 거기에 특검부터 시작됐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저 정도라면 같이 가봐야 다음 그럼. 재집권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보수가 정권 연장 못 해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더 중요한 게 대권도 있지만 지방선거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 조직들이 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렇죠. 공간이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26년 지방선거 이러면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가는 순간 필패예요. 네. 대통령 그냥 추락하고 있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잡아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잡고 있으면 본인도 추락이죠. 그러면 당연히 손을 놓게 되겠죠. 네. 그 시기가 언제냐. 요 정도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저는 대통령이 이전에 이런 상태라면 26년 지방선거 전 정도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때까지 미룰 수가 없는 지경에 왔다. 그럼 내년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렇죠.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는 26년이니까 뭐 그 전에 26년 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대통령 쉴드 쳤다가 한 1년 있다가 버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다 극단적이니까. 네. 상황을 명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얘기하지 않고는 애매한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보통 상황이 애매하면 묻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권에서 친윤계의 탈윤 조짐이 보인다 이러면서 주윤 야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낮에는 친윤계, 밤에는 친한계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있다더라. 근데 이거는 그러면 사실 친윤, 친한 이렇게 나눠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친윤계나 혹은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친한계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네. 공천권도 없고 뭐 이제 임기 지금 중반 지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인기 없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왜 윤석열 편에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철규, 권성동,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가 공천을 받은 사람들. 네. 그러한 한 20, 30명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살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예우하고 대우하는 거지 이제는 자기 살려면 차기 권력 그리고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네. 친윤계 모임에서도 동아일보 기사였나요? 특검을 그냥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주류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분위기가 있다고 좀 많이 봐요. 바뀌고 있죠. 네. 친한계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이건데 이 기자회견 좀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회견에 뭐 이모저모가 많이 나왔는데 스케치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26명이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MBC와 JTBC의 질문은 받지 않더라. 뭐 이런 기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대변인한테 반말하는 모습이 몇 번 포착이 됐어요. 이제 뭐 그만 하나만 받지 목이 아프네. 내가 뭐. 저 한국말로 좀 얘기하는 건 못 알아듣겠는데 영어로 얘기하라 그러지? 어?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고. 저 하는 거. 통역 좀 해야 되나? 아니 내 대답해야 되나? 아, 진짜 창피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외국에 기시다, 누구야, 지금 뭐 하여튼 뭐, 바이든이 막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한테 막 반말로, 저 사람 저 영어로 하는 거 못 알아듣겠는데? 저 한국말로 하고 통역으로 하라고 그래. 근데 내 답변해야 돼?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네. 진짜 무시했다고. 습성인 것 같아. 버릇과 습성. 그게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문제인 본질적이고 문제인 총체적 무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요거 정도는 대통령 성격 귀여워? 탓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여운 거야? 귀여운 걸로 넘어가자.